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있지요.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지난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었는데 지난해 총선 공천 때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당을 탈당해서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총선이 끝나고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당으로 돌아가겠다, 복당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뒤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고 겸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원과 국민들의 복당 신청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이젠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악연이 있었던 사람이 당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복당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제도가 바뀌었다면 또 그게 관행이 되었다면 그에 따라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정권 교체를 통한 국가 정상화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합니다. 예? 국민의힘 주자로서 대권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원들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몇몇 리더들께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흉금에 있는 말을 그냥 막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망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저격한 초선 김웅 의원과는 SNS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속히 다시 하나가 되어 정권 교체의 큰 길을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거침없는 화법으로 유명하죠. 홍준표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홍준표를 좋아한다고 하고 홍준표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제 복당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여야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죠.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홍준표 의원이 역시 거침없는 혹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가 저지른 그런 취지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려면 무슨 취짓 망나니짓 한 거 그것부터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옳은 게 아닌가. 대통령의 직책 중에서 직무 중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도 되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전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인데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왔으면 합니다. 그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될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했던 동그라미 세 글자였는데 말이죠.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예전에도 늘 쓰던 표현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이 홍준표 의원 복당에 반대하시는군요. 저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있는 1년 기간 네. 동안 내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하십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인사들이 전면에 드러나서 활동하게 되는 모습들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국민의 의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요.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1년여 기간 동안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이 공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가서 출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통상 최소한 선거를 치르고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복당을 받지 않는 과거의 전례들도 있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도체제에 큰 불만들이 피력한 바 있었죠. 그래서 그 다 정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복당하고 난 뒤에 만약 4월 보궐선거를 그러한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치러왔으면 결과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 가는 길에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있게 되는 당의 주자들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선언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때라고 말했습니다. 자, 홍준표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고 큰 바다 하에는 작은 물줄기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큰 산과 하해가 되어야 정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황교안 전 대표가 동명상련일까요?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을 찬성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길게 본다라고 하면 황교안 대표 전 대표하고 홍준표 의원은 뭐 대권까지 가는 이 길에서는 뭐 경쟁자일 수도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그러한 어떤 작은 그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넓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상대를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좀 활용한 그런 이제 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에게 이제 물었을 때 복당에 찬성하느냐 뭐 반대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도 여론을 파악하는 방법이지만 홍준표 의원이 지금 이 국민의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것이고 그리고 복당을 결국 하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다면 결국 복당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조건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병민 비대위원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금 뭐 복당을 반대하고 있고 또 아까 동영상에서도 뭐 이 영화 박하사탕에 이제 일부가 나왔는데 그 나 돌아갈래라고 외치고 있지만 앞에는 기차가 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 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비관적인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이 또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런 이제 당권 주자들도 대부분 김웅 의원 정도 제외하면 대부분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는 또 찬성 입장입니다. 심지어 젊은 피라고 하는 이준석 전 비대위원도 찬성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복당은 불가피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그러니 황교안 전 대표도 이걸 굳이 반대해서 각을 세우기보다는 일단은 포용하는 자세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대세처럼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재선, 젊은 정치인들은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반대를 하고 정치를 오래 했다는 중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그래서 초선 재선 그룹과 중진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